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간다 마사노리.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톰입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삶을 위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다 마사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성공 법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성공을 노려보며 성공 법칙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한 일이다. 스케줄 관리를 위해 스케줄 관리 수첩 사용법을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정작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방해가 되는 이유.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려주는 선배의 고마운 조언. 서점에 가면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은 수없이 많다. 이런 책들은 계속 출판되고 사라지면서 마치 마음이 답답할 때 마시는 청량제처럼 소비되고 있다. 어떤 책에도 틀린 말은 없다. 하지만 몇 권을 읽어도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도무지 내디딜 수가 없다. 정보가 넘쳐나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다.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순위조차 알 수 없다. 흔히 사장이나 직장 상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조언해 준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 붙는다. 너무도 그럴싸한 말이라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그 외에도 많다.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말들을 실천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현실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보자. 이 말대로 살았는데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표어들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 역시 악한 사람은 아니니 겸허한 자세로 살고 싶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도 보통 사람에겐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왜 실제로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돈을 번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만해지고 우쭐해진 자기 자신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와 같은 상투적인 말을 되풀이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 역시 상식적인 성공 법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마음에 스며들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만약 NHK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 역시 자신있게 마음의 성장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더 절실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지? 어떻게 해야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은데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몇만 배나 더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상식적인 말은 그저 잠깐의 위안일 뿐이다. 더구나 당장의 돈벌이가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는가? 상식적인 성공 법칙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보통 사람이 돈을 버는데 회의를 느끼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돈을 벌리기 시작하자마자 스스로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겸허한 것도 불리하다. 영업하는 사람이 겸허하게 굴었다간 가치만 깎이게 될 것이다. 또한 보통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불리할 때가 있다. 인맥을 소중히 하면 하청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도급을 따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보통 사람일 때부터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위의 성공 법칙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저 돈을 버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날마다 통장을 펼쳐보았다. 나는 겸허를 혐오하고 철저하게 오만해지기로 했다. 회사를 나와 독립한 후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연화장을 보내는 대신 DM을 발송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 법칙 중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성공 법칙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욕효과만 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종잡을 수 없게 된다. 흔들리는 진자 상태에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만 착실히 따라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유해질 수 없게 된다. 왜 성공에 악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말 한마리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쪽에는 물, 저쪽에는 건초가 있다. 그런데 말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망설이다가 굶어 죽고 말았다. 당신도 그 말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진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는 것이 좋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안정적 궤도에 오른다. 그런 후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 2단계의 실천 방법을 잊지 말자. 그렇다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악의 감정은 질투, 적대심, 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적대적으로 믿는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악의 감정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악은 성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극성이 다를 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진 악의 감정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 선을 몸소 실천한 마더 테레사 수녀나 간디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그만큼 보통 사람에게는 악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금전적인 성공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갖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 지금 한 말은 취소하겠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란듯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야심을 발판 삼아 회사 상장까지 한 사장들도 많다. 내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어쩌다가 외무성에 취직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정년까지 일해도 도쿄대학 출신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했다. 그만두고 나와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정리해고를 당했다. 외국 가전제품 제조회사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팔았는데 고객에게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두고 봐라. 내가 기필코 당신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당신들이 버는 연수입보다 몇십 배는 더 벌고 말 거다. 분노의 감정을 안고 나는 독립했다. 거짓없는 내 본심이었다.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을 흥분시키기도 한다. 전 외무성 장관인 다나카 마키고나 대표적인 보수파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기 있는 정치가는 자신이 싫어하는 은행이나 행정가를 대중들이 적대시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분노라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페라리를 꼭 타고 싶다라거나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와 같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저 자식 뭐야? 두고 보자. 하고 결기를 다질 때도 있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오해하면 안 되니 미리 말해두는데 그렇다고 악의 화신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당연히 풍요로운 마음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다만 성공을 향해 이룩할 때까지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라는 뜻이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얼굴에 나타나고 인상도 나빠진다. 그러니 오래 계속하라고는 권하지 않겠다. 어디까지나 속전속결이다. 단지 성공을 위한 기법상의 과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이룩해서 안전궤도에 오르면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해야 한다. 온전히 현실 세계에 뿌리를 두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배우는 것이다. 나의 클라이언트 중에는 주식회사 패스미디어의 슈도코지 회장이 있다. 그는 작년에 NTT 회선 판매 대리점 부문에서 일본 1위를 차지했다. 연매출액 100억 원이 넘는 회사를 직원 2명으로 꾸려가다가 30을 갓 넘긴 나이에 사장에서 회장직으로 물러났다. 그는 성공과 돈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다. 회사가 목표 매출액을 예측대로 달성하자 그는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수입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느낀 것이다. 나는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단기간에 확실히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비도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도덕적인 이야기 자체는 내 본심이 아님을 밝혀둔다.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자니 쑥스럽지만 나는 지극히 윤리와 정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굳이 오해받을 만한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이 가진 악의 성향이 근원적인 에너지로 작용해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이해시키지 않고 무난한 성공 법칙만 이야기한다면 당신을 단기간에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제안하는 성공 법칙은 세상 두려운 줄 모르는 37세의 정말 풍요로운 부자가 꾸미거나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쓴 법칙이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작정하고 거칠고 투박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미 완벽하게 성공을 이뤄낸 사람은 쓸 수 없는 악에 대해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일부러 썼다는 말이다. 이미 완벽하게 성공을 이뤄낸 사람은 쓸 수 없는 악에 대해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일부러 썼다는 말이다. 선에 관해서는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책들도 꼭 읽어보기 바란다. 이 책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습관부터 제3습관까지는 문해를 사용해 성공하는 메커니즘과 심리적 습관에 대한 내용이며 제4습관과 제5습관은 자아내를 사용한 성공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6습관과 제7습관에서는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다. 마지막 장인 제8습관에서는
대부분의 성공 법칙에서는 다룬 적 없는 성공의 어두운 이면에 관해 서술하였다. 자, 그럼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목적을 확인하자.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것이다. 제1 습관과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자. 그러면 잊을 만한 무렵에 실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된다. 하지만 이왕 마음 먹고 하는 일인 만큼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에는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가 있다. 좋은 목표는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동 조종한다. 반대로 나쁜 목표는 도중에 장애가 생겨 좌절하기 쉽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실현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기뜸해 주려 한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못 알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고 싶어 한다고 단단히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반드시 다음 과정을 시도해보기 바란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책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아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 사장이 목표를 증권거래소 상장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자. 그러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를 확대하게 되고 내키지 않는 고객도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조직이 커지면서 부하 직원들과 의견이 충돌하는 일도 잦아지는 등 회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역시 상장은 무리였어. 그냥 이대로가 낫겠어 라며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막상 사장단 모임에 참석하니 매출의 규모가 큰 회사를 추키세우고 세미나에서는 상장한 회사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고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장은 우리 회사도 상장할 거니 규모를 키워야겠군 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된다.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또다시 확대하겠다고 생각을 바꾸면서 이리저리 진자처럼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서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이리저리 흔들리는 두 가지 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부터 적어본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이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것부터 적는다. 악의 화신이 되어 할 수 있는 한 내 멋대로 적는 것이다. 상식 따위는 집어치워라. 자신의 더러우면 이기적인 면과 그대로 마주하자.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예전에 쓴 노트를 참고해도 좋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정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콜드콜은 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모조리 적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베티 에드워즈라는 미술교사가 있다. 그림을 가르치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엄지손가락을 그릴 생각이라면 엄지손가락 주변의 공간부터 그리세요. 여기에 내가 이야기한 방법을 적용해보면 이렇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생각이라면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세요.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 가족의 기대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상식 같은 손때 묻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내걸면 비극이 따른다. 하고 싶은 일 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도 어울려야 한다. 일이 우선되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사라진다.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 내가 원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최악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라. 그런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은 120%가 아니라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하게 된다.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된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결판을 짓는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명확해졌는가?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결판을 짓는 것이다. 결판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재활용 업체의 사장이 하기 싫은 일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랬더니 실은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신 그가 하고 싶은 일은 경영 컨설팅이었다. 사장은 고민 끝에 직원에게 회사를 넘겼다. 그렇다고 하락세를 이어가는 회사를 넘긴 것은 아니었다. 속이 알찬 번듯한 회사였다. 효율이 매우 높은 고객 확보 시스템과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이제 막 이익을 회수하려는 시점이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예측 가능한 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나 사장은 하기 싫은 사업을 앞으로 몇 년이나 계속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면서 큰 배움을 얻었지만 자신은 이제 그 사업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활용 업체 운영이라는 하기 싫은 일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판을 지은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장은 경영 컨설턴트가 되어 다시 회사를 설립했다. 당시에는 자신이 컨설턴트로서 잘해낼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전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는 또 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다. 그는 나를 찾아와 건축업이 하기 싫다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기 싫다기보다 머리를 숙이는 영업이 싫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기 싫은 건 아니군요. 단지 영업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영업을 하지 말고 고자세로 사무소를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다음날 그는 직원들에게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도 같은 대답을 했다. 사장님, 저희는 억지로 영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돼. 네? 그러면 고객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린가? 앞으로는 고객이 우리한테 부탁하러 오게 만들어야지. 이제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걸세. 사장은 창업한 지 2년 만에 주택 59채를 수주받았고 현재 지역 1위 업체를 이끌고 있다. 단순히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세포적으로 해석하지 않길 바란다. 세미나에서 설레는 일만 하면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라고 물으면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입니다 라고 답한다. 그런 식으로 회사를 그만둔 이들은 세미나에서 자원 보유를 하거나 빈둥거리는 실업자로 전락한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다.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던져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결판을 지을 필요가 있다. 결판을 짓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정말로 하기 싫은가? 하기 싫은 일 중에서도 제일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통해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는가?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좀 더 배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지금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졸업할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사이에서 결판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7습관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운다 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금은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한 목표는 아닌지 확인하기 바란다.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